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고차 사이트에 들락날락하면서 매물들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죠. 당장 차를 살 계획이 없더라도 이런 차는 중고로 얼마쯤 하는구나 하면서 시세 파악도 해보고 다른 차량과 비교도 해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주행거리가 50km 미만이거나 짧게는 그냥 10km 수준인 신차 상태인 중고차들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당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출시된 지 2달 정도 지난 신형 제네시스 G80을 검색해보면 한두 대가 아니라 10대가 넘는 차가 매물로 나와 있죠. 아니 출시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중고차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물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키로수가 아주 짧고 그냥 신차 상태와 동일한 수준의 중고차들입니다.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산타페, 소렌토, 소나타 이런 차들도 비슷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 왜 이런 신차와 다를 바 없는 중고차들이 매물로 올라오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가 매우 짧은 중고차들의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렌트와 리스 승계 매물들입니다. 중고차로 매물이 등록되어 있지만 그냥 새 차를 렌트나 리스사에서 중고차 매물로 등록해 승계받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인데요. G80은 개인 구매보단 법인 구매 비율이 훨씬 높은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일시불보다는 장기 렌트나 리스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보통 이런 차들이 매물로 나오게 되는 경우는 원래 고객이 계약을 했다가 차가 나왔는데 계약을 취소해버려서 이를 승계받을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고차로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새 차라는 거죠. 물론 렌트나 리스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은 신차를 일시불로 구매했을 때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만약 G80 풀옵션 차량을 이런 방식으로 구매하게 된다면 보시다시피 60개월 기준으로 차를 타면 7,680만 원이 소요되고 리스 기간 만료 후 차를 인수하기 위해 금액을 지불하면 1억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G80을 내 차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용이 꽤 만만치 않죠. 그럼에도 법인 리스 차량들이 잘 판매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세금 감면이나 차량 교체 부분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현금화 차량입니다. 일명 속된 말로 깡이라고 하죠. 1일 3깡 그런 거 아니고요. 당장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차량을 전액 신용할부로 구입한 뒤 곧바로 중고차 시장에 판매하여 현금을 챙기는 그런 수법에 활용된 차량들입니다. 캐피탈이나 일반 카드사 할부는 차량의 저당을 잡고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되기 어렵지만 신용할부 상품으로 진행을 하면 저당이 없어 차량을 바로 판매할 수가 있죠. 따라서 신용등급이 높으신 분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법상으로는 차량을 이렇게 현금화하는 수법들이 불법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신차 할부 금리도 꽤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더 그렇죠. 주행거리가 매우 작은 신차급 중고차인데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다. 이러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승차가 경매장을 통해서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는 건데요. 이 경우엔 주행거리가 보통 5,000에서 10,000km 정도 탄 차량들이 많습니다. 국산차 기준으로 시승차로 활용되던 차량들은 대부분 분당, 치와 양산 이런 자동차 경매장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딜러분들이 경쟁을 통해서 차를 매입하게 되고 이런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입차는 보통 경매장을 거치지 않고 각 브랜드의 인증 중고차 매장으로 가는데요. BMW나 벤츠 인증 중고차 매물들을 살펴보면 시승차로 활용되던 매물들을 꽤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경품 차량들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보통 기업이나 각종 이벤트로 차를 상품으로 탔는데 별로 필요가 없어서 곧바로 중고차로 판매를 해서 매물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들은 완전한 신차임에도 어쨌든 중고차이기 때문에 매도 비용과 기타 비용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차 구매와 어느 정도 비용 차이가 나는지 잘 계산해 보시고 괜찮은 금액이라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가지 기타 사유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이제 좀 내무부 장관님 몰래 차를 구매했다가 탁송을 받으면서 딱 들켜가지고 부득이하게 차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차를 구매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서 차를 탈 수가 없어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이외에는 예상치 못한 장기 해외 출장으로 차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각자 이유가 있는 개인 사정으로 차를 파는 경우입니다. 단순 변심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차를 샀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취등록세나 기타 비용들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주행거리가 짧은 신차와 다를 바 없는 중고차들은 그냥 새 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차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구매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 차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 금액을 더 아낄 수도 있겠죠. 간혹 브랜드의 악성 재고차가 중고차로 팔려서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차 상태인 재고차는 브랜드에서 할인을 적용해서 소비자들에게 팔려고 하지 이걸 손해보면서까지 중고차 시장으로 넘길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늘은 주행거리가 짧은 신차급 중고차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좋은 차를 잘 고른다면 새 차를 구매할 때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너무 좀 찝찝하다 이런 분들은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사고 이력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력 조회를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난 못 믿겠다 그러면은 뭐 그냥 신차를 구매하셔야겠죠. 다들 좋은 자동차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 정차할 때마다 심한 진동이 생긴다는 중대한 결함이 이슈가 되는데도 인기 모델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